자,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수열들을 배웠어. 수열을 배웠어. 수열. 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얘들아? 그냥 수를 뭐 한다? 나열한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항이 있고요. 네 번째 항이 있고 쭉쭉쭉쭉 가서 n번째 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이 총 n개의 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은 무슨 항이었어? n번째 항이었어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n번째 항이 제일 중요했고 저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렀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뭐 했냐면 여기 있는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은 내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저 n에 대한 식으로 an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모든 항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열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수열이라는 건 어떤 규칙 찾는 얘기였고, 그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다 더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이것들 더했을 때 띵띵띵띵띵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결과를 한 번에 n에 대한 식으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오늘 할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저기는 쟤네들 다 더하고 싶었었구나. 요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SN이라고 해서 그 S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겠어? 영어에서 합을 나타내는 영어 뭐 있지? 합, 플러스. 그래, 플러스도 그 P잖아, 그거는 P. 합을 나타내는 게 뭐 있지? 되게 쉬운 영어, 세 글자짜리는. 알파벳도 세 개밖에 없어요. sum, 그렇지, 맞아, sum. 맞아? sum. S-U-M 이렇게 되는 거야. S-U-M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sum. 그러니까 다 합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SN이라고 표기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의 합입니다라고 해서 SN입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좀 사실 모호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수열이 AN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BN도 있고 CN도 있고 등등등 되게 다 다양한데 거기는 걔네들이 그냥 다 SN이라고 이렇게 표기할 거야. 그지? 그래서 전부 다 SN이라고 표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게 얘를 뭐 T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냥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되고 오늘의 목표는 뭐라고요 얘들아? 수열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목표는 뭐였어? 수열 파트 처음 딱 들어와서 했던 목표는 뭐였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AN의 일반항을 구하자. 다시 일반항을 구하자. 일반항은 뭐예요? AN입니다. 구하자는 뭐예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야. 오케이? 오늘의 목표는 수열의 합 SN을 구하자. SN을 뭘로 나타내자?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하나씩 더 할 건데 일반적인 수열은 내가 더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일단 오늘은 더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더해 볼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오늘의 메인 테마, 핵심 테마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에 거는 그냥 수열의 합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열의 합이든 그냥 얘네들 다 더하면 걔를 뭐라고 하는구나. SN이라고 하는구나. 그다음 걔를 AN으로 표현하는 게 나의 뭐다? 목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목표는 뭐였어?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S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이게 오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첫 번째 주제가 등차수열이라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을 구하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SN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등차니까 지금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세 번째 항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끝에 a 더하기 뭐가 있었어? n-1t 얘가 n번째 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 칸 전에 있던 n-1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n-2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칸 더 전에 있었던 건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n-3d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다시 여긴 얘가 n번째 항입니다. 얘가 n-1번째 항이고 얘가 n-2번째 항이야.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네들을 지금 무턱대고 더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더해? 더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7세였나? 11세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7세의 가우스라는 사람이 7살짜리가 가우스라는 사람 7살짜리가 여기 있는 얘를 더하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본 거야. 오케이? 어떻게 구하면 여기 있는 얘를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 7살짜리가 우리는 몇 살? 18살? 봐봐. 거꾸로 한번 써보자. 거꾸로. 얘부터 써보겠다는 거야. 얘부터. 오케이? 얘부터. n-1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n-2d 이렇게 될 거고요. a 더하기 n-3d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는 얘가 뭐였겠어? a였을 거고 얘가 뭐겠어? a 더하기 d였을 거야. 얘가 뭐겠니? a 더하기 2d였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어이구 여기는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이 a에다가 더하기 n-1d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더해봤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 이 a에다가 n-2d에다가 d를 더했대. 뭐가 돼요? n-1d가 돼. 얘랑 똑같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도 더해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됐어? 2a 더하기 n-1 뭐가 되더라? d가 되더라. 다 똑같네. 그지? 이게 완전히 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는 얘까지 더해봤더니 거기는 걔도 뭐였던 거야? 2a 더하기 n-1d가 됐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a 더하기 n-1d라고 하는 게 결국 몇 개 생기겠구나. 이런 게 몇 개 생기겠구나. n개 생기겠구나. 이거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봤으니까 여기는 얘 좌변은 뭐가 되겠어? ES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해서 SN이라는 걸 구할 때는 여기는 2 나눠주면 되겠구나. 2분의 해가지고 여기에 2A 더하기 N-1D라고 하는 게 몇 개 생겼구나. 얘가 N개 생겼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다 더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요렇게 나왔어요. 라고 해서 저기는 쟤를 이제부터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해서 저기는 쟤를 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뭐라고 하냐면 n에다가 2a 더하기 n-1d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의 정체가 뭐였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죠? 얘랑 더한 거니까 쟤랑 더한 거겠지? 또 누구랑 더한 걸까?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였어요. 그죠? 여기 있는 얘랑 또 누구랑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르지. 첫째 항. 여기 있는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지. 나는 n개를 더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n번째 항을 내가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마지막 항입니다. 라스트 항 해서 L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은 뭐랑 똑같았던 거야? A랑 L이랑 더한 거랑 똑같았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겠구나. 2분의 n에다가 a 더하기 l이라고 써도 괜찮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구나.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볼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일단 주어진 공식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다시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등비수열 배우면 등비수열은 여기 n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a가 들어가거든. 여기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 나중에 2분의 a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공식이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뭐였었어? 그렇지? 여기는 이런 게 몇 개 있었다? n개 있었다. 그렇지? 이렇게 생긴 요런 애가 n개 있었다라는 의미였고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애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거였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공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랑 문자 이 자체로만 외우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2분의가 나왔던 이유는 뭐였어? 원래 ES였거든. 그죠? 2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2분의가 된 거였어.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애가 n개 있었으니까 n 곱하기 얘가 됐어. 이런 애는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기도 하고 둘째 항과 마지막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거기도 하고 세 번째 항과 뒤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한 거기도 하지. 맞아요? 이렇게 더해진 애가 다 똑같은 값을 가졌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n번 곱해졌어. 그걸 내가 2로 나눠주면은 내가 원하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 중에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다라는 관점에서만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한 거야. 물론 여기 있는 얘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없겠죠.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의 합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제일 편하니까 그냥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다. 이렇게 공식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두 개가 있다. 일단 이 공식 두 개는 너희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SN을 뭐 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다라는 요 이야기는 여전히 여기 있는 이 식을 잘 봐봐. 이 식을 잘 봐봐. 여기에서 지금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몇 개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 변수가 되는 거고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두 개 있죠. a라는 애랑 누구랑? d라는 애랑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아, 두 개 있으니까 나는 식 몇 개만 있으면 식 두 개만 있으면 여기 있는 SN을 구할 수 있군요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일반항 구할 때도 어떻게 했었어? 여기 있는 얘 등차수열의 일반항, 여기 있는 얘 구할 때도 어차피 얘 공식이 a 더하기 뭐였어요? n-1d였잖아. 여기 있는 얘도 미정계수 a랑 d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a랑 d 나한테 식 몇 개를 주면 두 개를 주면은 일반항 구할 수 있었잖아. 그지? SN을 구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야. A랑 D 두 개만 알면 되니까 어떻게든 난 식을 연립해서 어쩌고 저쩌고 연립해가지고 저기는 저 A랑 D 두 개만 구하면 저기는 쟤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과 몇 번째 항? 마지막 항. 그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여전히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는 SN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얘기 가볼게.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이야기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S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2분의 뭐예요? n에다가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생긴 거랑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서 봐봐.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럼 dn에다가 뭐가 돼요? 2a-d가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내가 1차항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건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다 지금 뭘 곱해놓은 거야? 2분의 n을 곱해놓은 거야. 2분의 n을 곱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전개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dn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뭐가 돼요? 2a-d의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결국은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는 얘는요. 이거 자체를 내가 그냥 크게 a라고 보자.
이거 자체를 크게 뭐라고 보자? B라고 보자. 즉 얘는 AN의 제곱에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N에 대한 몇 차식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2차식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다시 S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해석을 써줄게요. 여기다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애는요. 합은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요 사실에 주목을 합시다. 오케이? 우리가 잠깐 비교해봐. 요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AN 등차 수열. 여기는 얘가 AN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했었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어요? 1차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n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었다. 근데 상수항은 없었다. 오케이?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다. 왜? 마지막이 뭘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n으로 묶여 있으니까 상수항은 나올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정확하게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에 조금만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에 좀 집중을 해볼게. 오케이? 자, 3번.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상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등차 수열의 합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마지막 방법입니다. 다시 봐봐.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n에다가 곱하기 2분의 뭐가 돼요? a 더하기 l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a 더하기 l을 2로 나눴던 여기 있는 이 형태에 잠깐만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2분의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있는 얘 x가 있고요. 여기 있는 b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이때 x를 뭐라고 하기로 했었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기로 했었지.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의미 자체는 뭐예요?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등차 중항입니다. 이런 뜻이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항은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 항은 첫째 항도 있고 둘째 항도 있고 셋째 항도 있고 둘째 항도 있고 셋째 항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마지막 n번째 항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항이랑 여기 있는 요 항에 가장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요 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에 여기 있는 얘 등차 중항이 2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a 더하기 l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 그래서 그거의 n배구나. 그거. 등차 중항이라는 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야. 봐봐. 2랑 4랑 뭐 6이랑 8이랑 10이랑 12까지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항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10이랑 12랑 두 개 떼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딱 세 개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을 그냥 구하는 거야. 이미지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 있는 개의 몇 배가 되는구나? n배가 되는구나. 다시 마지막 해석,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얘는요. 첫째 항과 첫째 이렇게 쓸게 그냥. 처음 초 해가지고 초항이라고 쓰기도 하고 마지막 항, 말항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초항과 말항. 이건 사실 옛날 용어예요. 그냥 선생님이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고 해석하면 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뭐에? 등차 중항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지. 여기는 얘 곱하기 n배가 됩니다.
요걸로 등차 수열의 합을 설명할 수 있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에다가 곱하기 n을 해서 생각할 수 있군요. 요렇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이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째 항이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의 등차 중앙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n배를 하면 되겠죠.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첫째 항과 여기 마지막 항의 합은 뭐랑 똑같다고 했어? 둘째 항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의 합과 똑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은요. 얘와 얘의 등차 중앙과도 일치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선생님이 이따가 또 풀어줄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했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관점 자체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관점. 요 세 가지 관점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조리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 공식 두 가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두 가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에 대입하면 풀립니다. 또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그죠? 저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저런 공식들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개념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해서 봐봐. 첫째 항이 얼마래요? 4래요. 그다음 마지막 항이 얼마래요? 42래요. 얘 20항까지 합이 궁금했으니까 현재 나는 지금 S20이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2분의 얘는 20에다가 첫째 항이 4라고 했고요. 마지막 항이 4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공식 사용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답 나오겠네요. 그죠? 마지막 항이랑 그치.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만 더 하고 싶었어? 20번째 항까지만 더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항은 20개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쟤를 마지막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되나요? 뭔가 좀 불만이 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혜성이가. 저게 23개 있는데 20개까지만 하고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A1부터 A2까지 쭉쭉쭉 해서 뭐 A20 있고 A21도 있었어. A22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야? 얘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20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돼요. 오케이? 다른 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많아.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마지막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0개를 더 하고 싶은 건데 그 더 하는 것 중에서 몇 번째? 마지막 번째.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이제 좀 불만이 풀렸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460,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두 번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S20이 똑같이 궁금한 상황이고요. 이번엔 나한테 뭘 줬니? 첫째 항이랑 공차를 줬네요. 그죠? 첫째 항이랑 공차 줬으니까 이번에는 요 공식 갖다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20개였어요. 2a 더하기니까 얘는 6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n-1d였으니까 19 곱하기 2가 되겠군요. 라고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n-1d였으니까 n-1d였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이번에는 우리 민기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첫째 항이랑 공차 음. 쓰면 얼마나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20 넣어가지고 푸는데 그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줬잖아. 얘는 이렇게 쓰라고 준 거잖아. 그지? 공식 자체를.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A 20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일반항 먼저 구할까? 2n 더하기 1이죠. 그럼 20번째 항은 뭐가 돼요? 41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다시 요게 아니라 2분의 뭐가 되겠어? 20 곱하기
뭐가 돼요? 첫째 항이 3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항이 41입니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는 소리. 오케이? 봐봐. 요거 계산하면 결과 얼마니? 38에다가 요거 하니까 44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44. 똑같지? 어떻게 해도 나오는데 굳이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바로 접근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럼 두 번에 걸쳐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공식 한 방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기는 쟤를 씁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440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7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가 보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래.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래. 쟤네들 다 더해달래. 라고 한다면 얘는 첫째 항 준 거고 뭘 준 거야?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준 거고 얘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수열의 합 구해주면 얘는 뭐가 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에다가 1 더하기 99로 접근하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SN이라고 했잖아. 그 n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n을 모르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줘야겠어? 이 99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이 n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n 먼저 구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반항 먼저 세워줍니다. 얘 일반항 뭐가 돼요? 2n-1이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99가 되고 싶었어. 그러면 2n이 뭐가 되면서 100이 되면서 n은 얼마가 되는군요? 50이 되는. 저기는 제 항은 전체 몇 개 있었어? 몇 개 있었어? 50개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그럼 여기 얘에다 50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겠구나. 얘는 S50이 궁금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얼마예요? 100입니다.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야? 25니까 얘는 2500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식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 자, 2번 문제로 가보자. 얘도 마찬가지. 나한테 첫째 항이랑 뭘 줬어? 마지막 항을 주긴 했거든. 얘도 지금 나한테 뭘 안 준 거야? 항의 개수를 안 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n 값을 먼저 구해주려고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 공차를 먼저 봤어. 공차 얼마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에는 뭐가 되겠어? 일단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겠네. 그지? 그럼 1 넣었을 때 뭐가 되고 싶었으니까? 8이 되고 싶었으니까 얘가 11이면 좋겠다. 그지? 그럼 얘가 몇이 되는? 마이너스 49가 되는 그 n 값을 찾아내면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봅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60이 되면서 n은 얼마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였구나? 20개였구나. 그럼 내가 궁금했던 S20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2분의 항의 개수는 22였고요. 첫째 항은 뭐였어? 8. 마지막 항은 뭐였니? 마이너스 49였어. 이렇게 풀면 되겠네. 됐죠? 적절하게 필요한 공식들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 얼마니까? 마이너스 41이 될 테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0.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10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다음 보자. 자,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대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얘기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요건 8번은 넘어가고 8번이랑 9번은 넘어가고 우리 필수 예제 9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이거는 아직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고 주어진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보자. 내가 궁금한 건 첫째 항부터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 줬는데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뭐가 궁금하대? 합이 궁금하대. 이만큼이나 현재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제 SN을 구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N을 구하려면 내가 미정계수 몇 개가 필요했는데 2개가 필요했는데 그지? 2개가 필요했는데 그 2개를 구하려면 식을 몇 개 줘야 되는데 2개를 줘야 되는데 식을 이렇게 2개를 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지? 식 2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난 요 2개의 식을 통해서 뭐랑 뭐를 구할 수 있겠어? A랑
D를 구할 수 있겠죠. A랑 D를 구한 다음에 A랑 D에 관련되어 있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면 내가 원하는 값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천천히 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D가 얼마군요? 5네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몇 D가? 4D가 얼마군요? 11이군요. 두 개 뺍니다. 3D가 얼마 되면서? 6이 되면서. 그죠? D는 얼마예요?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D가 2였으니까 A는 얼마였다는 소리고 3이었다는 소리고 이렇게 두 개 확보해놨다. 됐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S 12가 궁금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2개에다가 2A니까 6이죠. 플러스 N-1 D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봤더니 이게 얼마예요? 22에다 28이네요. 그죠? 28이고 여기는 얘 약분하니까 6이 된다. 그지? 6 곱하기 28 얼마가 됩니다. 144가 아닌데? 이게 얼마니? 164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16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에는 뭘 줬냐면 첫째 항 줬네요. 그 다음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6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93이라고 준 거고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뭘 구해달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여전하잖아. 내가 지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내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지? 등차 수열의 합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을 알려면 미정계수 몇 개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하다고. 그 2개는 A랑 D도 있고 A랑 L도 있어.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10항까지잖아. 10항까지. 그럼 A랑 L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럼 여기서는 A랑 D를 구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A랑 D를 구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봐봐. SN이라는 공식 자체가 뭐였냐면 2분의 N에다가 뭐였어요? 2A 더하기 N-1D였어요. 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은 2개 있습니다. 그중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얘를 써냈어요. 다른 거 말고 얘를 썼어. 이유 알겠죠? 2개 중에서 이걸 이용해야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얘를 구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얼마다? 8이다라고 준 거고, 그치? 두 번째 식은 뭐였어? S 얼마를 준 거야? 6을 준 거야. 맞아요? S6은 얼마입니까? 2분의 6에다가 2A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5D가 되겠네요. 그죠? 이 값이 얼마입니다? 93입니다라고 준 거야. 그 중에서 A 값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얘 집어넣어주면 뭘 구할 수 있겠구나? D를 구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다? 일단 요거 약분해놓고 시작할게요. 3 약분하고 3 약분하니까 31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집어넣으니까 16 더하기 뭐가 됐어? 5D가 됐고 얘가 31이라고 한 거니까 5D가 뭐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D는 얼마였군요? 3이었군요. D도 구했어요. 첫째 항도 주어져 있었고. 그럼 끝났잖아. S 뭐가 궁금한 거야? 10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2분의 10에다가 2A 16 더하기 N-1 D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 얼마야? 27이네요. 여기는 얘랑 계산 더하면 43인가요? 뭐야? 맞아요? 43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랑 약분하니까 뭐가 됐어? 5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다? 21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어?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완벽하게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랑 뭐가 준비물이 있어야 돼? A랑 D가 준비물이 돼 있거나 아니면 A랑 L이 준비물로 주어져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중에서 A랑 D에 대한 공식이 이런 문제에서는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마지막 항 가지고 마지막 항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항상 뭐 합을 구해주세요.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나한테 뭐 몇 개씩을 주는 거야? 2개씩을 던져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예전에 일반항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두 개씩 던져주는 거나 합을 던져주고 합이 궁금합니다 두 개씩 던져주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S6이라는 것도 식으로 나는 받았구나. 이 식도 나는 A랑 D에 대한 하나의 뭐다? 방정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 준 식이구나라고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0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10번. 자, 12와 7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 적이는 쟤를 만들었을 때 이 수열의 공차가 3일 때 n값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수열의 합이 쟤였을 때 공차와 n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봐봐. 일단 문제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볼게. 여기 12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이 A1이래. 그 다음 그 다음 항이 A2래요. 그 다음에 A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얘는 AN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5라는 이런 마지막 항이 있었어. 그죠? 그럼 이 전체는 얘들아. 이 전체는 몇 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 거겠죠? 오케이? 저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가 뭘 이루고 있다. 지금 현재 등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들이 전부 다 동일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차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차, D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요. 그냥 D가 공차가 얼마랬어 지금 현재? 3이라고. 이게 3 차이 난대. 3 차이. 이게 3 차이 난대. 그지? 그 3 차이가 몇 번 난 거야?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 1번 차이가 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배의 n 플러스 1 차이가 났어요. 얘에서부터 어디까지? 얘까지.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얘가 63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서? 21이 되면서. n은 얼마구나? 20이구나. 그때 n 값은 20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세요. 이건 수열의 합이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우리 하이메스에서 아마 풀어봤던 문제였을 겁니다. 그날 오늘 질문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2번 문제 보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 얼마래? 435래. 그때 공차 D와 N의 값을 각각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현재는 여기는 얘가 지금 공차가 3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니야. 이 이야기는 1번 문제였으니까 저건 아니야. 요거 말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지금 하나가 세팅이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이 수열을 다 더하고 싶었대. 그지? 그럼 수열의 합을 우리가 접근할 때 있잖아. 수열의 합을 접근할 때 공차랑 첫째 항을 알아도 괜찮지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알겠니? 됐니? 그런데 나한테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봐봐. 여기 있는 얘가 A1이라고 해서 첫째 항처럼 보여. 여기 있는 얘가 n번째 항처럼 보이긴 하거든. 하지만 여기 있는 얘는 전체적으로 이 수열 입장에서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수열 입장에서 첫째 항은 누구예요?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마지막 항은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잖아. 난 이거 전체를 다 뭐 하고 싶었어? 현재 다 더하고 싶었어. 근데 나한테 뭘 준 거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S 전체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될 테니까 Sn 플러스 2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얘는 2분의 해가지고 항의 개수 몇 개라고요? n 플러스 2개라고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원래는 n이 들어갈 자리인데 그 n이라고 하는 게 항의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준 거고 첫째 항이 12였고 마지막 항이 얼마였어? 75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얼마였군요? 435였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난 뭘 얻을 수 있겠구나. n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공식 자체가 몇 개 있다고 했어? 2개 있다고.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첫 번째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에 a 더하기 l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n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해. 잘 봐봐.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어요. 그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고 뭐만 몰라? 항의 개수만 모르는 상황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봐봐. 다시 2분의 n에 얘는 뭐야? 2a 더하기 n-1d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또 2분의 n에 뭐야? a 더하기 l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실제적으로 문자는 몇 개 있는 거야? 미정계수는 선생님이 2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자는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그죠? a랑 d랑 n이라는 문자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식을 통해서 이거 3개 중에 몇 개를 알고 있으면 2개를 알고 있으면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맞아요? 똑같아. 여기 있는 얘도 어떤 상황이니? A랑 L이랑 N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있었을 때 이거 3개 중에 몇 개를 알면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수열의 합을 나한테 줬네. 수열의 합을 나한테 줬어요. 그죠? 이 값이 얼마라고 나한테 지금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상황에서 나한테 첫째 항과 마지막 항도 줬으니까 n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됐나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수열의 합을 주고요. 수열의 합을 주고 마지막 항을 준 게 아니라 나한테 공차를 줬다면 오케이? 마지막 항을 준 게 아니라 나한테 공차를 줬다면 얘는 얘다라는 식을 써야 되는 거겠지, 당연히. 맞아요? 다시 내가 뭐라 그러니? 첫째 항과 공차를 줬다면 혹은 다시 첫째 항과 공차를 줬다면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첫째 항과 공차를 줬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n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맞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을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고 그 주어진 거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구할 수 있겠구나? n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가보자. 자,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야? 87이에요. 87이니까 여기는 얘는 이걸 뭐로? 87 곱하기 5 정도로 생각해 볼까 우리? 약분 되잖아, 그지? 이 넘겨서 해도 괜찮아요. 이 넘기면 얼마야? 딱 870 나오는구나. 그죠? 됐습니다. 그럼 약분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n 플러스 2가 결론은 뭐다? 10이다. n은 얼마였구나? 8이었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n이 8이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뭘 구했구나? 8을 구했구나. 얘가 8이었어. 그럼 이제 저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n에 어. 2a 어. 플러스 n-1 맞아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그지? 그런데 거기다 안 넣어도 돼. 거기다 안 넣어도 되잖아. 얘랑 몇 차이 나는 거야? 63 차이 나죠. 근데 실제로 항에 몇 개 있었어? n 플러스 1개 있었지. n 플러스 1개의 뭐 n 플러스 2개가 있었으니까 n 플러스 1개의 뭐 공차 차이 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 n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9가 되겠죠. d는 얼마였구나? 7이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다 넣어도 답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 식이 더 복잡한 식이니까 더 쉬운 식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지? 그냥 일반항 구하는 식이 있었으니까 일반항.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의 차이를 가지고 공차를 내가 계산할 수 있었어.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었으면 또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봐봐 얘들아. 수열이란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거야. 그렇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산들, 그다음 어려운 생각들, 어려운 논리들을 너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너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너희들한테 던져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너희 던져줬을 때 너희가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너희의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갈 부분이야.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이 파트를 선생님이 전부 다 풀어주면서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해 주는 거 해서 너희한테 다 외우라고 하잖아? 그럼 너희 못 외워요. 오케이?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생각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너희한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활용도 면에서 어떤 식의 활용들을 너희가 할 수 있겠구나.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거였을 때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연습해주고 그게 잘 안 되면은 해설도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너희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알았죠? 얘들아 수열만큼 논리력을 강조하는 파트도 잘 없어요. 오케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너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글쓰여제 11번. 자 이번에는 뭐가 궁금한지 여기서는 사실 요거 좀 야매 같은 느낌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그런데 그거 좀 무시할 거야. 여기서는 그거 좀 무시하고 그냥 정석적인 완전 우리 정면 돌파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시계 계산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가볼게요. 나한테 뭘 줬냐면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까지 합이 지금 SN이라고 주고 S12 115, S22 430 그때 S30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좀 야매 같은 거 안 쓰고 정면 돌파해 볼 겁니다. 한번 가보자. 봐봐. 나한테 뭘 준 거야? 결국은? 그치. 식 2개 준 거야. 그치? 다시. 내가 S30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A랑 D를 알거나 A랑 L을 알아야 돼. 그치? 2개를 알아야 돼. 그치? 그런데 나한테 몇 개를 준 거야? 2개씩을 준 거야. 연립해서 풀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A랑 D를 가지고 풀까? A랑 L을 가지고 풀까? A랑 L. 여기서의 L은 뭐야? 10번째 항이에요. 여기서의 L은 뭐예요? 20번째 항입니다. 여기서의 L은 뭐예요? 30번째 항입니다. L이 바뀌죠. 다 같지 않지.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A랑 D 가지고 푸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접근합시다. 한번 가보자. 얘는 어떻게 할까? S10이 얼마입니다? 115입니다. 이거 가지고 먼저 한번 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불러봐.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115입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야. 두 번째, S 20이 얼마입니다? 430입니다. 요거 가지고 또 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2분의 20에다가 2a 더하기 19d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가 얼마입니다? 430입니다. 그럼 봐봐. 식 2개 딱 깔끔하게 나왔고 요거 2개에서 A랑 D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A랑 D 구할 수 있겠지? A랑 D가 구해진다면 A30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립하러 갑시다. 일단 요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5가 되네요. 5랑 약분합시다. 얼마니? 23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2A 더하기 뭐가? 9D가 얼마군요? 23이군요. 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식 가볼게요. 얘랑 약분하니까 10 될 거고 10이랑 얘랑 약분하니까 43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2A 더하기 뭐가? 19D라고 하는 게 43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네요. 됐습니다? 그럼 요거 2개 연립할까? 2개를 빼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거 빼자. 몇 D? 10D. 10D가 얼마다? 20이다. 아, D가 얼마였구나? 2였구나. 됐죠? 됐습니다. D가 2였어요. 그럼 이제 D가 2였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18이죠. 18이 넘어가면 얼마니? 5가 되죠. 그러니까 2A가 뭐가 됐어? 5가 됐어. A는 얼마였다는 소리야? 2분의 5였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준비물은 다 끝났죠? 근데 여기서 2분의 5 나왔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봐봐. 내가 궁금한 거 뭐야? S30이거든? S30에서 A만 단독으로 쓰이니? 안 써요. 어차피 2A 더하기 29D 할 거지? 맞아요? 여기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여기는 얘는 깔끔하게 처리될 I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S30으로 한번 가봅시다. S30은 뭐가 됩니까? 2분의 항의 수 몇 개? 30개. 그 다음에 2A가 얼마라고? 5라고. 그죠? 그 다음에 N-1D니까 29D. D가 얼마였어? 2였어. 이게 궁금한 거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찾아낼 때 여기는 얘를 알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의 흐름 자체를 생각해봐. 얘를 구하려면 내가 어차피 A랑 D를 알거나 또는 뭐야? A랑 L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나한테 이런 정보들을 줬다는 거는 L이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없겠구나. 그죠? L이라는 걸 구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A랑 D를 가지고 내가 연립방정식 풀어서 A, D 구한 다음에 저기는 저 문제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니야? 다음 보자. 12번 문제. 여기서 좀 중요 개념 하나만 설명할게요. 보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일단은 문제가 뭔지 먼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제 먼저 가볼게. 자, 이 첫 지항이 22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공차가 첫 지항이 22였어.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쭉쭉쭉쭉 점점 내려간다는 소리고 어딘가에서부터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거고 계속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런 수열이 지금 AN이라는 수열입니다. 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궁금한 게 뭐라고 줬냐면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은 몇 항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 이거는 수열의 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방식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물음을 묻고 있어요. 오케이? 이 중에서 1번 물음은 우리가 해결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물음은 처음 보는 거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어차피 첫 번째는 뭐야? 그 항의 개수, 그 항수, 얘가 궁금해. 몇 항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만들 거야, 먼저? 일반항 먼저 만들 거야. 그럼 일반항이라고, 1번 문제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26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항이 궁금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3번 문제는 어떨까? 3번 문제. 3번 문제는 몇 항까지 합이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SN을 내가 구해보자. 2분의 뭐가 될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N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2A분의 그러니까 얘는 44분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는 얘도 뭘로 접근할까? 이거 지금 우리 N번째 항 구해놨잖아. 저 N번째 항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마지막 항 역할을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이 첫째 항이 22였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26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2a 더하기 n-1d를 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음수가 되는 n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겠죠. 3번 문제는. 이해돼요? 얘는 이 부등식, 1차 부등식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고 3번 문제는 여기는 이 2차 부등식 풀어달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볼게. 얘는 뭐가 되겠어? 4n이라고 하는 게 뭐다? 26보다 크다. 그럼 얘는 4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니 얘들아? 6점 얼마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n 몇이야? 7. 그치? 7항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1번 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여기는 얘는 뭐예요? 이거랑 두 개 더해보자. 48이네요. 그죠? 48. 그러니까 얘는 48 마이너스 4n이잖아. 거기 2가 있잖아.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 24 마이너스 2n 되겠죠? 거기는 계에서 2를 묶어내. 그럼 뭐가 되겠어? 2배의 n에 뭐가 돼요? 12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얘가 0보다 작은 거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잖아 지금.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얘 부등식 풀 때 우리 뭐 하기로 했어? 함수 그려서 풀기로 했잖아. 0 찍어주고 여기 12 찍어주고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 최고차의 개수 뭐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됐나요? 걔가 0보다 뭐 하고 싶었어? 작고 싶었어. 그러면 어디야? 여기랑 여기네요. 그럼 만족하는 건 이거랑 이거일 텐데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라고 했으니 그죠? 12보다 n이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걸 만족하는 n값은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별표를 좀 쳐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봐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예제를 하나 좀 들어볼게.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었는데 그 수열이 7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7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래. 그 다음에는 3이래. 그 다음엔 그냥 1이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5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런 수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쳐보자. 오케이? 여기는 이 상태만 딱 보고 이 상태만 보고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될까? 네 번째까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양수까지 더해야 커지. 양수를 더해야 커지는 거고 음수는 더하면 어떻게 했어?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이 느낌을 잘 살려봐 얘들아. 그냥 요 느낌대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내가 수열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누가 봐도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였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가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맞아? 여기서부터는 음수였으니까 여기는 얘를 더해버리면 원래 값이 더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한 결과 7이죠. 여기까지 더한 결과는 12예요. 여기까지 더한 결과는 15가 됩니다. 여기까지 더한 결과는 16이 되겠죠. 여기까지 더한 결과 다시 15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엔 더 작아지겠지. 얼마?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디였던 거야? 여기. 어디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래서 봐봐. 수열의 합의 최대. 다시 봐봐.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고 싶다라는 요 해석은요. AN까지는 양수인데요. AN 플러스 1부터 음수가 되는 그런 N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양수야. 근데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이라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n번째 항이 1이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음수가 되는 요렇게 되는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주세요? n을 찾아주세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최대의 n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얘를 만족하는 최대의 n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요. 요걸 만족하는 최대의 n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거예요. 최소의 n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 봐봐. 분명히 나의 관심은 뭐였어? 수열의 합이었어. 수열의 합은 뭐예요? SN입니다. 그럼 SN에 대한 식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열의 합의 최대나 최소 이야기는 다시 한번 수열의 합의 최대나 최소 이야기는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A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꼭. 다시 봐봐.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AN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SN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SN이 뭐가 되고 싶었어? 최대가 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이 아니라 AN을 가지고 장난쳐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SN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자.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구해놨잖아. AN이 이거였잖아, 얘들아. 그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반대로 이번엔 양수가 되는 끝판왕 n을 구해주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얘가 양수가 되는 끝판왕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넘어간 거니까. 부등방향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대 n값은 얼마였다는 소리고? 6이었다는 소리고. 아, 얘는 6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최대값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S6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가서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됐나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이건 어때? 수열의 합이 뭐가 되고 싶었어? 최소가 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반대로 뭐 하면 되겠어? 음수인 거 최대로 더하면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음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그런 n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수열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거나 계속 감소하는 수열일 때만 이렇게 됩니다. 막 들쭉날쭉 이런 막 하나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반복되는 그런 형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긴 얘가 봐봐.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떠올려봐. 선생님이 처음에 첫째 항이 22라고 했고 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면 언젠가는 0보다 큰 마지막 항이 있었을 거고 0보다 작은 첫 번째 항이 있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그 안에서까지 다 더한 결과가 이걸 다 더한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이 이야기는요. 두 번째 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예제로 생각하면 좋냐면 반대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7이 있었고 마이너스 5가 있었고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그 다음에 1이고 3이고 그 다음에 뭐야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요 수열에서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어?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지? 왜? 여긴 얘가 음수의 마지막이고 여긴 얘가 양수의 첫 번째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음수의 마지막, 그 다음에 양수의 첫 번째가 되는 요걸 만족하는 그런 n을 구해달라는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여기서 별표를 쳐놓고 여기는 얘를 꼭 다시 한번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2번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라고 봐도 돼. 알았죠?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서 마지막 주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아까 넘어갔던 거 있지? 개념 확인 코너인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 거야. 여기 있다. 요거 9번이랑 8번이랑 9번이었나요? 8번이랑 9번.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걸 잠깐만 정리해 본다면 여태까지 우리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2개나 배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언제든지 있잖아. 언제든지 AN이 등차 수열이다. 여기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지금은 그냥 A랑 B를 정해주진 않을게. 그냥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뭘 구할 수 있냐면 SN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얘가 바로 그 D라고 했고. 그죠? 여기다 1을 넣으면 뭐라고 했지?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된다고 했었지. 그죠? 그럼 나는 첫째 항이랑 공차에 대한 정보가 언제든지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라고 an을 주어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주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sn이라는 값은 내가 얼마든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an을 가지고 sn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오케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번에. 그러면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AN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봐봐. SN이 주어져 있어? AN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AN이 주어져 있으면 SN을 구할 수 있어. 그죠? AN이 주어져 있으면 SN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개념 제목은 뭐냐면 SN으로 뭘 구해주세요? AN을 구해주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SN이 주어져 있다는 건 SN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다시. SN이 주어져 있어. 그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럼 SN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식을 보면서 내가 AN을 구하고 싶어. AN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을까? 과연 저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를 지금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볼게. 얘들아, SN이라고 하는 거 있지? S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이미지를 한번 잘 잡아봐. 요거의 이미지는 뭐냐면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의 합이에요. 맞아요? A1부터 AN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SN이라는 거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얘들아, S3은 뭘까요? 그렇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야? A3이야. 그럼 S2는 뭘까 얘들아? A1 더하기 A2겠지?
그럼 S1은 뭐예요? A1이네. 그지? S1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었어? A1일 수밖에 없었어. 별표 칩니다. S1은 무조건 뭐였어? A1이었어. 요거. 개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S0이 궁금했어요. S0이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S0이 뭘까? S0은 어떤 느낌이냐면 A1부터 어디까지? A0까지 합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시작이 A1이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가지. A1부터 A0까지 더해달라는 거야. 뭘까 이게? 모르겠지? 모를 거야. 왜? 이런 값은 없거든.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작이 뭐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값은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SN이라고 하는 거에 n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S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완전히 A1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SN-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찰을 조금 시작할 거거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얘 전제를 한 좀 깔고 가려고 합니다. 얘 전제를 깔고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이 n-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반드시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무슨 말이야? 여기 n에 1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이라는 게 몇 이상이어야 돼? 2 이상이어야 돼. 이게 반드시 여기 있는 얘 전제로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앞으로 너희가 Sn-1이라는 애를 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 요거 두 개의 전제를 깔아놓고, 요렇게 두 개의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SN을 통해서 AN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봐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쭉쭉 더해서, 여기가 A의 n-1이었을 거고, 여기에 AN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맞아요?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Sn-1은 뭐였을까 얘들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똑같이 갈 텐데 어디서 끝나는 거야? An-1에서 끝나는 거야. Sn-1을 봤네? n은 2 이상이어야겠다. 됐어? 뭘 봤어 지금? 얘를 봤어. 그러니까 얘는 2 이상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SN을 통해서 뭘 구하고 싶었어? AN을 구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이 상태로 뭐 하면 좋을까? 그냥 빼면 좋겠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SN-1이 되고 이 결과가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걔의 전제는 반드시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됐나요? 여기는 이 결론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결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증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줬지만 사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 잘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니? S n-1이죠? 맞아? 여기 쏙 넘어가면 얘네. 그지?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SN에서 뭘 뺐더니 Sn-1을 뺐더니 걔가 뭐가 돼버렸어? AN이 돼버렸어. 다시 봐봐. 선생님이 처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낸 상태야, 우리. 여기까지 결론 낸 상태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자. 다시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얘를 통해서라는 건 얘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 얘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 뭐라고 했어?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군요라고 했어요. 그지? 얘가 다시 SN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군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의 주제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나는 어떤 성질을 알게 됐어. 이런 게 성립한다는 이런 성질을 알게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나한테 SN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봐봐 n제곱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시 그럼 나는 SN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왜?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SN을 통해서 SN을 알고 있을 때 얘를 통해서 내가 뭐가 궁금한 거야? AN이라고 하는 애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다고? SN에다가 SN-를 빼면 걔가 뭐가 된대? AN이 된대. 그런데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대. 이런 성질을 내가 현재 알고 있다는 뜻인 거야. 됐나요? 잘 봐봐 얘들아. 이게 뭐니? 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N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 봐봐. SN이 이거래. 그러면 여기다 N 대신에 뭘 넣은 거야? N-1 넣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SN-1은 뭐가 된다는 뜻이니? N-1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란 뜻이야? N-1의 제곱이었다는 뜻인 거야. 됐어? 그 결과가 뭐가 된대? AN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AN은 뭐가 되겠어요? 2N-1이 되겠네. 그죠? 여기는 얘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됐어? 2N-1이 됐어. 얘가 뭐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됐나요? 얘가 나왔네. 근데 여기서 n은 몇 이상일 때만 된대? 2 이상일 때만 된대. 얘가 항상 좀 아쉬워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요 식에서 얘들아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요? 얘는 몇부터 넣을 수 있어? 2부터 넣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A1이 있었고 A2가 있었고 A3이 있었고 A4가 있었고 A5가 있었고 등등등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란 소리야? 두 번째 항부터란 소리야. 맞아요? 얘가 얼마겠어? 일단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얼마니? 3입니다. 여기는 얘가 3 집어넣으면 되겠지? 5가 되네요. 그 다음엔 7이 될 거고 그 다음엔 9가 될 거야. 등등등. 하필이면 여기는 얘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왜? 얘 한계거든. 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거든. 오케이? 그러면 A1은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구합니다. 여기다 1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1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무슨 소리야? S1 빼기 S0은 A1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근데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N을 구할 때 2 이상일 때는 이걸 통해서 구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1이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걔는 뭘 통해서? S1이라는 걸 통해서 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해준다면 AN이 궁금해요. SN이 주어져 있는데 AN이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AN이라고 하는 거는 SN-SN-1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함. 그 다음에 A1은 따로 구해줄래요. 뭘로 구해줄래요? S1로 구해줄래요. S1은 뭐야? 여기다 뭐 넣은 거니? 1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S1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A1이 되는 거 걔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이군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 더 의문점. 여기다 1 넣어도 1 되는데요? 우연히 맞은 것뿐입니다. 오케이? 정말 우연히 맞은 것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연히 맞은 것뿐이니까 얘는 두 개 따로 나눠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개념 잡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봐.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SN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AN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우리가 AN이 주어져 있을 때 SN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AN이 궁금하다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이 궁금하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다?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는 태생적으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A1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A1은 어떻게 따로 구해줘야 돼? A1은 S1로서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얘 하나만 들어줄게. 진짜 실제로 달라지는 것 한 번만 보여줄게, 얘들아. 봐봐. 되게 쉬워. 달라지는 거는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나만 달아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 난 요거 가지고 여전히 뭐가 궁금했냐면 AN이 궁금했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N이 궁금했으니까 나는 뭘로 접근할 거예요? SN 빼기 SN-1로 접근할 거예요. 근데 얘는 얘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2부터만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긴 얘는 n제곱에다 더하기 1이 됐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긴 얘가 뭐가 되겠어? n-1의 제곱에 더하기 1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얘를 계산해봤더니 1이랑 1이 없어지면서 아까랑 계산이 똑같아지네요. 2n-1이 나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2 이상일 때만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A1은 내가 따로 구하기로 했어요. 얘는 뭘로 구하기로 했어? S1로 따로 구하기로 했어. S1은 얼마인가요? 2네요.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2네요. 됐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전체 수열을 다시 한번 좀 완성해 볼게. A1, A2, A3 이렇게 돼 쭉쭉쭉쭉 간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입니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요걸로 따로 구한다고 했잖아.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다시 봐봐. 여기다 다시 한번 1 넣어볼까? 1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럼 A1이 얼마 나와? 1이 나온단 말이야. 1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얘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A1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에 의존하는 거. A1은 얘에 의존하는 거지 얘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여기는 뭘 집어넣을 수 없어?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식이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SN을 가지고 마찬가지 AN을 구하는 걸 할 건데 이번에는 뭘로 할 거냐면 얘는 등차 수열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모든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든 뭐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든 모조리 상관없이 몽땅 다 구할 수 있는 거였어. 오케이? 이번에는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원래 규칙이 뭐였어? AN이라고 하는 거는 SN 빼기 SN-1입니다. N은 2 이상일 때 이렇게 됩니다. A1이라고 하는 건 S1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2, 여기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상한 수열, 되게 이상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예로 들어서 보여줄게 일단은. 봐봐. S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N에다가 그냥 N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N분의 1입니다. 다시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수열은 저거 등차 수열 아니죠. N에 대한 분수식이니까. 그죠? 등차 수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AN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어요. AN은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n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 n-1을 집어넣으면 얘는 n-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n분의 1이 될 거예요. 해서 그냥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SN 빼기 SN-를 한 거고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A1이 궁금했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였다면 뭐 A10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뭐 해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 주세요? n에다 10 집어넣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A10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11분의 1 빼기 10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성립하는 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그런 버전이었고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아까 썼던 거 등차 수열의 합 SN은 뭐라고 했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쪽에다 써보자. SN 이 만약에 an 제곱 플러스 bn입니다 라고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주어져 있었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n은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어차피 똑같겠지 뭐. sn 빼기 sn-1입니다. 요거 n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건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an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a n-1의 제곱 플러스 b의 n-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sn이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sn-1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a의 n-1 제곱 플러스 b에다가 n-1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랬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해 주면은 이 계산 결과는 생략할게.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되는군요. 언제는? n이 2 이상일 때는. 오케이? 그리고 A1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S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정말 심심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심심했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그냥 한번 넣어봤어. 그때 뭐가 돼? 2a 더하기 b 빼기 a가 되면서 a 더하기 b가 되네. 얘랑 똑같네. 그지?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부터 넣어도 되는 걸로 치자. 라고 그냥 퉁쳐도 괜찮겠다. 원래는 넣어서는 안 되지만, 그지? 원래는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심심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굳이 뭐하러 따로 구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나지 뭐. 그죠? 그래서 AN은 뭐가 되는구나. 그냥 이 AN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N은 1부터 다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퉁쳐서 해결해 버리자. SN이 어떻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N은 앞으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공식처럼 외워놓고 있으면 여기 있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난 다이렉트로 AN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케이? 간단한 예제 좀 들어줄게요. 여기 옆에다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게 2n 제곱 플러스 4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보는 거야. AN 구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된다며.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몇 배가 되는 거야? 일단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4n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달래? b를 그냥 써달래. 그냥 빼기 a를 해달래. 얘 빼기 얘를 해달랬어. 그러니까 얘는 4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n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언제든지 괜찮아. 1부터 써도 괜찮아. 이런 상황. n에 대한 몇 차식이면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AN을 바로 구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지금 외워주세요. 알았죠? AN이라고 하는 게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더하기 BN이면은 AN은 2NA 다시 2AN 플러스 B 빼기 A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우리 이한이한테는 선생님이 조금 더 큰 힌트를 줄게요.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봐. 뭐가 돼요? 2an 플러스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 다음에 얘 하나 빼줘. 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한이한테만 힌트를 주냐면 이한이는 지금 미분 배웠거든. 그래 이 아니라고 해서 이
그래서 이한이한테 힌트를 줬다고. 괜찮네요. 이 AN 플러스 B 빼기 A가 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얘들아. 알았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제가 볼게요. SN이라는 게 마찬가지야.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n 제곱에 플러스 3n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면 요거의 두 배 마이너스 10n. 그 다음에 얘 빼기 얘니까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SN을 보고 내가 바로 뭘 판단할 수 있을 때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AN을 다이렉트로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SN이라고 하는 애가요 AN의 제곱에 똑같이 BN이었는데 여기 상수항이 있었어요. 이번에 C가 0이 아니래요. 쟤는 상수항이 있는 경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이 이거 가지고 똑같이 뭐 해봤냐면 AN을 똑같이 구해봤어. SN 빼기 SN-1이래. N은 2 이상이래. 라고 한다면 봐봐. 여기는 얘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 있는 얘는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빼기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긴 C, 여기 C는 무조건 사라져서 없어질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한 결과랑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같을 겁니다.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로 나와요. AN이라는 게. 그럼 여기는 얘는 여전히 몇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1이 따로 궁금했어. 그래서 A1은 S1이라며 그래서 다시 얘에다가 1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A 더하기 B 더하기 뭐가 됐어? C가 됐어. 오케이? 1 넣은 거니까. 오케이? 얘가 됐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랑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었던 거야. 그렇죠? 되니?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요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SN을 보면서 바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쟤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요게 없었으면 얘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AN은 등차 수열일 거야 라는 생각을 이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C가 있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디까지는 생각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다. 첫 번째 항만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공식, 여기는 얘를 통해서 AN을 구하는 공식 앞에서 했던 저기는 쟤랑 완벽하게 똑같을 건데 얘는 제한이 걸린다는 거야.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되는 거니까 그때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간단한 얘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게 3n 제곱에다 플러스 5n까지 돼 있고 플러스 3이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를 보고 내가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요거 두 개만 보고 바로 생각해. 이거 2배 한 거니까 6n 될 거고 플러스 5에다가 빼기 3 할 거니까 플러스 2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A1만 따로 구해주세요.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나요? 11이 되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8 되죠? 두 개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야? A1, A2, A3, A4, A5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시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2, 1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요 차이가 얼마야? 3 차이나.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만 제외한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따로 놀고 있는 애구나. 여기는 얘는 등차라는 규칙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차 수열 버전으로 요거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다시 봐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S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an 자체가. 다시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었다면, 오케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었다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그 일반항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공식이 음. 야매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저렇게 가르치는 아니에요. 거예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오케이? 그냥 객관식 같은 거일 때 빨리 풀어. 객관식일 때 빨리 풀라고 하는 거고, 주관식이었으면 그냥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 이거를 공식 없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 다 가르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누구나 다 이 공식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 되게 편해. 편하니까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이 교육과정에서 없는 건 사실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교육과정에서 없는 거는 웬만하면 안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은 공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줘. 오케이? 요거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오케이? 계산량을 확실히 줄여줘. 봐봐. 여기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된다. 이건 지금 선생님이 계산 생략한 거잖아. 그지? 이 끔찍한 계산을 하고 싶니? 하고 싶지 않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바로 공식처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예요.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입니다. 그렇죠? 이 공식을 까먹었다면 그냥 이 계산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가볼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강의가 길어지고 있어. 지금 찍는 것만 지금 1시간 반째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 이제 좀 빨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SN 먼저 확인해봐. SN 봤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쟤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AN을 구해보면 AN은 뭐가 되겠어요? 2n-1 1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구하는 거야. 2n-2라고 일반항이 그냥 확 나와버리잖아. 그지? 여기다 10 집어넣어. 얼마야? 18. 첫째 항 1 집어넣어. 얼마? 빵.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자연스럽게 식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식 쓴 거야. 됐나요? 다음 9번 가보자. 이번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n에 대한 몇 차식이네? 2차식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있어.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아니겠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AN 먼저 구해보자. 뭐가 될까요? 2n. 이게 0이었죠. 빼기 1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거고 n은 몇부터? 2부터 가능합니다. 1부터는 안 돼요. 일단 1 넣으면 안 돼. A1 첫 번째 항 구해주세요. 여기다 넣는 거야.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준다.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 넣으면 1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공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쭉 넘어가서 뒤로 한번 가보자. 뒤로 몇 번? 여기 13번 문제로 가볼게. 자, 일단은 여기는 얘. 가보자. 공식까지 바로 가봅니다. AN이 궁금해요. 그럼 바로 가보자. 6n-2, -3입니다. 얘는 6n-5예요. AN 다 구했네요. 끝. 됐죠?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요. SN이 저거니까 AN은 뭐냐면 상수항이 있었어. 얘는 두 번째 항부터야 등차 수열이. 그지? 첫 번째 항 따로 구해야 돼. 그 생각 먼저 하고 4n 플러스 1 빼기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N이라는 건 4n 1이 되고요. n은 2 이상부터입니다.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어 주세요. 답은 2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봐봐. 이거를 정석 버전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정석 버전으로 요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AN이 궁금하네. AN이 궁금하니까 나는 SN 빼기 SN-1로 접근하면 되겠네.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하겠네. 이렇게 식 하나 써주고요. 가보자. 얘가 뭐예요? 2N 제곱이야. 더하기 N-1입니다. 빼기 얘는 2의 N-1의 제곱 플러스 N-1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냥 이 계산이야. 그냥 이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그냥 4N-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서술형으로 풀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놓을 거잖아. 이렇게 써놓을 거잖아. 그리고 이거 계산하지 마. 그리고 공식 써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마. 이거 계산 과정을 안 썼다고 점수 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점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채점 기준은 이겁니다. 요걸 써주는 거, 안 써주는 거, 이건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여기는 얘 계산 과정을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썼다고 계산이 감점입니다. 이런 건 아닐 거야. 절대로. 알았지? 그 다음에 A1 따로 구해줘야겠지. A1은 뭐라고 했어? S1이라고 했어. S1은 저기에서 얼마였어? 2였어. 이렇게. 다시. A1. 여기다 1 넣은 건데? 플러스였어. 나 마이너스인 줄 알았네.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여기도 선생님 마이너스인 줄 알고 다 마이너스라고 써놨네요. 그죠? 플러스입니다. 그죠? 여기 얘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이런 식의 풀이는 무적이에요. 무적 다 됩니다. 모든 등차 수열이든 뭐든 n에 대한 몇 차식은 상관없이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풀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공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얘에 대한 계산으로 먼저 접근을 하길 권장합니다. 오케이? 이게 쉬운 방법인 건 확실해. 이렇게 푸는 게 쉬운 방법인 건 확실하지만 여기는 얘만 알고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기본이 뭐야? 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이 얘인 거야. 얘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게 귀찮으니까 이걸 사용한다는 느낌이어야지 얘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명심해 주세요. 됐죠? 넘어가. 자, 발전 예제로 가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봅시다. y는 x제곱과 직선 y는 3x 더하기 2n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의 두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a분의 c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알파 빼기 베타 이 공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 여기는 이 공식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진짜 활용도 높아요. 선생님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그냥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 뭐 예를 들어서 사선 공식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넓이 구할 때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려고 하는 그 공식. 걔는 활용도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한 공식을 내가 설명해 주진 않아. 설명해 줘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 정말 많이 써요. 오케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식은 외우는 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말 다양한 데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나한테 기울기라고 하는 얘가 나한테 주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m입니다라고 하는 요 뜻은요. 여기는 요 뜻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2라고 한번 해볼까? 이 뜻은 얘 분의 얘가 얼마란 뜻이야? 2라는 뜻이야. 그지? 얘는 직각삼각형이 분명해요. 얘가 만약에 1이었으면 여긴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루트 5가 되겠죠. 맞아? 되니?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가 k였다면 얘는 2k가 될 거고 얘는 루트 5k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되니? 얘가 만약에 뭐였다면 L이었다면 여긴 얘는 2L이 될 거고요. 여긴 얘는 루트 5L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기울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저기는 저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 봐봐. 첫 번째,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l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죠?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얘가 y는 뭐예요? 3x 더하기 2n입니다. 여기는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애였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이 길이가 뭐라고? ln이라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나는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보자. 여기는 얘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건 양쪽에 교점에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지? 교점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뭐 할 거고? 연립을 할 거고. 되나요?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n은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 근을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은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했고 가정하는 거라고 했고. 오케이? 그럼 가정을 했다는 거는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알파입니다.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베타입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거랑 여기는 요 차이를 봤더니 봐봐. 여기는 요 길이를 안다면 그지?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뭐야? 하필이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두근의 뭐예요? 차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잠깐 K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돼? 이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3K가 되는 거야.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 얘는 10, 루트 10K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두 근의 차만 구할 수 있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가봅시다. 두 근의 차 구하러 가봅시다. 두 근의 차 뭐가 돼요? 절대값 a분의 두 근의 차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는 1이죠. 루트 판별식이래요. 9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된다? 8n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는 얘가 뭐였어? k였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니? 가만히 보니까 ln의 제곱이 궁금했네. 그지? ln이라고 한 거에 제곱이 궁금했어. ln의 제곱이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될 거고 걔는 뭐야? 10k 제곱이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 k 제곱을 했어요. k 제곱한 거니까 얘는 8n 플러스 9가 되겠죠? 얘는 10에다가 뭐가 된다? 8n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리해봤더니 80n 플러스 90이 되겠네. 뭐가? ln의 뭐가? 제곱이. 됐어?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건 얘들아 ln의 제곱을 내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었던 건데 ln의 제곱을 구해봤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이 된 거야? 1차식이 된 거야. n에 대한 1차식은 뭐라고 했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지? 얘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계산 결과는 얘네들을 다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0에다가 오케이? 2a 더하기 n-1d로 접근해도 괜찮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으로 접근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첫째 항은 뭐겠어? 여기다가 1 넣은 거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170입니다. 마지막 항은 여기다 뭐 넣은 거야? 10 넣은 거예요. 그죠? 10 넣어보자. 얼마? 890.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들 다 살려가자. 얘들아, 여기는 이거 선생님이 괜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얘가 괜히 외우라고 쓸데없는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쓸데 많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다 얻어가 주세요. 이 두 개의 개념과 우리가 배웠던 등차수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섞으면 이런 문제를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